지난주에 우리 스태티스컬 스터디 얘기를 했고요. 이 스태티스컬 스터디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observational study, 그리고 experimental design and sampling survey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이 세 가지 각각의 스터디에서 이 특징이 뭔지 그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observational study라는 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보는 신문 기사나 뭐 일상적인 데이터의 대부분은 observational study예요. experimental design 형태로 하려면은 굉장히 데이터를 컬렉트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티피컬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신약의 효능 같은 걸 테스팅할 적에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할 때 익스페리먼털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서베이는 그 여론조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오늘 이번 주에 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Descriptive Statistics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이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고 그 다음이 확률인데 확률은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 조금 시간을 세이브해서 챕터 4에 좀 시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의 높이 하이트를 컬렉트를 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그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정규 분포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statistical procedure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얘기는 좀 이따 하겠는데,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요. 그래서 그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일단 그 데이터가 시메트릭한지 아니면 스큐한지 그거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시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분포가 이렇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좌우가 시메트릭하면 시메트릭하다고 그러고요. 스큐하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면 시메트릭하죠. 여기 시메트릭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 시메트릭한 거에다가 여기 이쪽을 조금 매스를 더 붙이면 이게 skew to right입니다. 오른쪽으로 skew 되어 있다고 부르는 거고요. 시메트릭한데 여기에 이쪽에 좀 매스가 더 붙으면 이건 skew to lef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좌우 대칭으로 볼 적에 이쪽에 매스 테일이라고 부르는데 테일 쪽에 매스가 왼쪽에 더 붙어 있으면 skew to left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skew to right라고 불러요. 예, 한번 제가 코드를 만든 게 있는데 아까 만들었나 어저께 만들었나
예, 요 코드를 돌려보고, 오케이. 오케이. 스큐니스도 좀 설명하고 코드를 설명할게요. 그래서 스큐니스라는 게 있어요. 스큐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에서 뮤 빼줍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나눠주고요. 3승을 해서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스큐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러면 이게 제로일 거예요. 시메트릭 하면. 근데 만약에 이쪽에 좀 더 매스가 많다고 그래보죠. 라이트가 스큐 됐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게 파지티브일까요? 네거티브일까요? 이쪽에 플러스인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지티브가 됩니다. 반대로 레프트 스큐 레프트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같은 문제고. 요거 제가 코드로 좀 구현했는데 괜찮게 구현한 것 같아요. 먼저 코드를 돌리고 그 다음에 코드를 설명할게요. 뒤에 더 예쁜 코드가 있는데 일단 요 그림을 보시죠. 이게 보면은 이게 right skew인가요? left skew인가요? 이거랑 보면 일단 좌우 대칭처럼 생겨 먹었는데 오른쪽에 매스가 더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right skew예요. left skew도 봅시다. 이거는 아까랑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 표준 정규 분포에서 대부분의 포인트를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조금 요 밖으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코드를 조금 볼게요. 여기 보면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드를 고정을 했고요. 시드는 0이라고 고정을 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0개의 랜덤 샘플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케이션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마이너스 2고요. 스케일은 표준 정규 본데 표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이에요. 디폴트가.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공이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마이너스 2에서 200개 포인트를 뽑았고 마이너스 4에서 100개 포인트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0개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근처에서 200개인가요? 200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근처에서 100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majority는 표준 정규 분포인데 그쪽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300개의 포인트를 애드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left skew예요. 오케이. 박스 플롯을 그려볼 텐데 박스 플롯은 이렇게 돼. 예를 들어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25% 되는 데를 Q1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50%가 되는 데가 Q2, 그 다음에 75%가 되는 데가 Q3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여기가 Q1이고요. 여기가 Q3, 여기가 Q2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박스 부분이고요. 휘스커라고 해서 요 부분은 휘스커 스펠링이 맞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휘스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포인트가 요 휘스커 바깥에도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부르고 요 휘스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챗GPT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박스 부분은 기본적으로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third quartile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주어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휘스커는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오케이, 여기서 1.5 곱하기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사용하고 있군요. 그래서 1.5 곱하기 인터쿼타일 레인지. 인터쿼타일 레인지는 여기입니다. 요 길이를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불러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음, 봅시다.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히스토그램이고요. 위에 게 대응하는 박스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이 다른데? 그렇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림이 다르죠? 그러면 이 챗GPT 설명이 잘못됐는데? 여기하고 챗GPT 얘기로는 여기가 1.5 곱하기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부르거든요.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게 Q3-Q1일 텐데 인터쿼타일 레인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챗GPT가 얘기하기를 이 휘스커의 길이가 1.5 곱하기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좌우가 대칭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재는 건가? 음, 아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챗GPT가 얘기하기로는 요 휘스커의 길이가 1.5 곱하기 인터쿼타일 레인지로 되어 있어요. 1.5 곱하기 인터쿼타일 레인지.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휘스커하고 오른쪽에 있는 휘스커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파이썬 코드 그림을 보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챗GPT가 얘기하는 인터쿼타일 레인지 형태로 파이썬이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형식으로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어, 이번엔 right skew 된 건데 오른쪽으로 스큐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Q1, Q2, Q3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챗GPT 말이 맞다고 그러면 그 휘스커의 길이가 이쪽에 있는 휘스커 길이하고 이쪽에 있는 휘스커 길이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1.5 곱하기 인터커타일 레인지니까. 그런데 파이썬은 그렇게 임플리멘트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파이썬을 어떻게 임플리멘트 했냐? 예,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돼요. 근데 네, 어, 제가 알기로도 그 왼쪽, 오른쪽이, 데피니션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경우에 왼쪽, 오른쪽이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챗GPT가 얘기한 데피니션이 파이썬은 그렇게 임플리멘트가 안 돼 있어요. 피스컬, 그러니까 박스 부분은 Q1, Q2, Q3 그거는 명확한데 휘스커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챗GPT가 얘기한 1.5 곱하기 인터쿼타일 레인지가 제일 심플한 휘스커 방법일 거예요. 근데 다른 휘스커 만드는 방법들도 여러 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파이썬을 보면 왼쪽 휘스커하고 오른쪽 휘스커의 길이가 달라요. 그죠? 그 얘기는 파이썬은 1.5 곱하기 인터쿼탈 레인지로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임플리멘트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휘스커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점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좀 전에 이렇게 본 게, 인터코탈 레인지고, 요렇게 하는 게 챗GPT가 얘기한 방법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그러니까 여기가 민이고, 여기가 맥스가 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쪽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스큐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스큐니스가 정의
아까 봤던 정의가 이거고요. 오케이. 이 코드가 어저께인가 오늘 짠 코드인데 보시죠. 히스토그램을 그렸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샘플로부터 히스토그램을 그렸고 그 샘플의 평균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되겠죠. 그 샘플의 평균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클리어리 이 오른쪽에 포인트가 더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ight skew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코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왕창 뽑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좀 뽑고 왼쪽에 좀 뽑고 그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죠. 여기 보면 메인 샘플 사이즈가 10,000개고요. 그러니까 10,000개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right 샘플은 3,000개를 뽑았고 left 샘플은 100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3개의 정규 분포를 사용한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00개, 그 다음에 right 노멀에서 3,000개, left 노멀에서 100개. 그래서 여기 보면 오케이, 여기 보면 메인이 표준 정규 분포예요. 0, 1, 0, 1 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right는 2, 1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2고 표준 편차는 1입니다. 그 다음에 left는 여기 마이너스 2해야 되는데 left는 그러니까 센터 포인트가 메인은 0고요. right 샘플의 센터 포인트는 2고 left 샘플의 센터 포인트는 마이너스 2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다 동일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서 10,000개, right에서 3,000개, left에서 100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right skew 되는 거예요. right 쪽에 더 많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이 나왔고요. 그래서 메인에서 10,000개, right에서 3,000개, left에 100개니까 left에 비해서 right에서 포인트를 많이 뽑았죠. 그러니까 right skew 되는 거예요. 스큐니스는 계산하면 0.3499가 나온 거고요. 오케이. 요 그림하고 이제 left skew로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요건 right skew고요. left skew를 만들려면은 요거를 100개로 하죠. 똑같이. 이건 3,000개. 센터는 안 건드렸고요. 그러니까 left하고 right의 샘플 개수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100개는 3,000개, 3,000개는 100개.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나 보죠. 그래서 보면 메인 바디 입장에서 봤을 때 레프트 쪽으로 포인트들이 더 많이 붙어 있어요. 테일 쪽에. 레프트 스큐 되어 있고요. 스큐니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0.294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을 같게 해보죠.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을 같게 해보죠. 그러면 여기도 3000개 해보죠. 그러면 정확하게 시메트릭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 제가 코드를 구현을 할 적에 한쪽이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한, left 혹은 right라고 그렇게 디클리어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스퀴니스를 계산해서 파지티브면 right skew 됐다고 프린트하라고 그랬고요. 네가티브면 left skew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매스메리컬리 정확하게 시메트릭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10,000개, 3,000개, 3,000개니까 매스메리컬리는 정확하게 스퀴니스를 계산하면 매스메리컬리는 정확하게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샘플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메트릭이네요. 코드를 내가 어떻게 했지? 아우, 이렇게 짜는데. 샘플 제너레이터 할 때, 샘플 사이즈로 비교를 했네요. 스큐니스의 파지티비티, 네가티비티를 보지 않고, 네? 왼쪽에 몇 개를 제너레이트 했냐, 오른쪽에 몇 개를 제너레이트 했냐, 그렇게 코드를 짜놨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스큐니스를 보면 파지티브인데 거의 0에 가까워요. 0.00456. 0.0456. 네? 그래서 스큐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했고요. 요 스큐니스는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여기다 우리가 센트럴 헤미스피어를 쓸 때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스큐가 되어 있으면 정규 분포를 컨버지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규 분포 얘기하면서 센트럴 헤미스피어 얘기하면서 조금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쉐입이 시메트릭한지 왼쪽으로 스큐 됐는지 오른쪽으로 스큐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센트럴 헤미스피어를 사용해서 정규 분포를 분산을 할 때 수렴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쉐입을 좀 봤고요.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 커토시스라고 있어요. 아까 스큐니스는 요거를 삼승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게 스큐니스거든요. 커토시스는 요거를 3승하는 게 아니고 4승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커토시스를 계산할 때는 6을 계산하지 않고요. 거기서 3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excessive curtosis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excessive curtosis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curtosis 얘기할 때는 excessive curtosis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정규분포면 이게 제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포가 있는데 그게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보통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게 스큐니스를 계산해 보고 커토시스 익세시브 커토시스를 계산해 보아서 스큐니스가 0에 가까우면 시메트릭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토시스가 익세시브 커토시스가 제로 근방의 숫자라고 그러면은
정규 분포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그 excessive kurtosis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0이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excessive kurtosis가 0보다 크다 그러면 leptocortic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음수면은 플라티커틱이라고 부르고 0이면은 메소커틱 제가 보기엔 어떤 그릭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커터시스 계산했을 때 이게 0이냐 음이냐 양이냐 뭐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excessive kurtosis가 0.1이에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샘플을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어떻게 제너레이트 했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샘플의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센터 쪽에 히스토그램이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죠? 이걸 하이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이픽이 생기면 익세티브 커토시스가 포지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될 텐데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면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 이걸 하이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커토시스 그냥 카파라고 쓸게요. 카파가 포지티브입니다. 0이면 노말에 해당되는 노말일 때 excessive curtosis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좀 플랫하면 카파가 네거티브가. 그래서 이 excessive kurtosis는 요 센터 쪽의 매스가 정규 분포랑 비교해서 많은지 아니면 정규 분포 같은지 아니면 정규 분포보다 좀 적은지 그거를 디텍트 하는 메저예요. 그래서 스큐니스는 이렇게 되고 커터시스는 익세시브 커터시스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left, right, shift가 되어 있느냐 그런 거를 판단을 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그러니까 스큐니스를 계산해서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0에 가까운 숫자냐 0에 가까운 숫자면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시메트릭하냐 그걸 판단할 때 스큐니스를 바라보고요. 커토시스는 아까 예, 하이픽이냐 아니면 정규분포냐 아니면 정규분포보다 플랫하냐 센터 부분이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때 그거가 정규 분포냐 아니냐 할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스퀴니스 계산하고 익세시브 커토시스를 계산해서 그게 0 근처인지 그거를
하는 게 아주 심플한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코드를 보면 표준정근변포에서 대다수 뽑았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작은 센터에서 조금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인 샘플이 10,000개고요. 픽 샘플이 500개예요. 그래서 메인 샘플은 표준정근변포에서 뽑았고요. 픽 샘플은 평균은 제로인데 표준정규분포가 이게 메인 샘플이 요거고요.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에서 뽑은 거고요. 픽 샘플은 평균은 제로인데 표준 편차가 0.2인데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준정규분포에서 뽑았는데 표준 편차가 작은 데서 샘플을 조금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10,000개 뽑았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몇 개 뽑았다고 그랬나요? 500개 뽑았군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이픽 부분을 500개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모달, 멀티모달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픽이 2개면 이걸 바이모달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픽이 여러 개 있으면 멀티모달이고. 조금 있다가 모드 얘기할 텐데 이렇게 쭉 그림 그렸을 때 여기가 제일 큰 데를 모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산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산꼭대기가 있으면 이거를 모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산꼭대기가 2개 있으면 바이모달이라고 그러고요. 여러 개 있으면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예, 이렇게 있으면은 센트럴 리밋 세럼 쓸 때 컨버전스가 느립니다. 유니모달이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쉐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를 어떻게 매저할 건가, 스프레드를 어떻게 매저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센터 매저하는 방법은 3개 정도 얘기를 하는데, 민, 미디안, 모드 이 3개를 얘기를 합니다. 민은 뭐예요? 민이에요. 제일 많이 쓰이고요. 다음에 미디어는 큐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이쪽이 50%, 이쪽이 50%가 되는 요점을 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드는 이렇게 해서 픽이 하나 있으면 픽이 하나 있으면 그 픽 하나를 모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덴시티 펑션이라고 하면 덴시티 펑션의 높이가 제일 높은 거, 그 점이 되는 점을 픽이라고 불러요. 모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바이 모드라고 그런 거는 산봉우리가 2개 있는 거를, 그러니까 로컬리 모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바이 모드라고 그러고 멀티 모드는 여러 개 있는 거고. 예, 근데 모드는 저는 사용하는 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디어는 스큐된 데이터에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민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인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레프트 스큐인가요? 라이트 스큐인가요? 네? 네? 이쪽에 평소라고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냥 대충 시메트리 가면 이렇게 될 텐데 이쪽에 매스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스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컴 데이터 같은 경우에 평균을 계산을 하면 여기 근처일 거예요. 아니. 평균을 계산하면 더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을 계산을 하면 예, 상대적으로 그 분포의 센터를 잘 픽업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저 코드가 있을 텐데 코드를 한번 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인컴 데이터고요. 미디안하고 민을 보면 민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갔죠. 그죠? 예, 마이클 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재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식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인컴 데이터처럼 스큐된 경우에는 센터를 어, 어, 평균으로 계산 안 하고 미디안으로 보통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엑스민을 다 때려버려요. 평균으로 다 때려버려요. 그래서 요 미디어는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보면 인컴 데이터나 여러 가지 스큐된 데이터에서 센터를 어떻게 픽업할 거냐. 예, 예. 그래서 데이터가 스큐 됐을 적에 이걸 많이 써요. 특히 인컴 데이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장학금 같은 것도 할 적에 자를 적에 퍼센테이지로 자르죠. 네? 예,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너무 빨리 가는데 잠깐만. 오케이. 예. 스프레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쓰느냐, 인터콘타일 레인지를 쓰느냐.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센터는 지금 우리 세 가지 초이스를 얘기를 했어요. 센터는 미디안, 모드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라는 건 요 폭을 매저를 하는 거예요. 폭을 매저를 하는데 typically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하고 인터퀀타일 레인지도 가끔 써요. 그림이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인터컨탈 레인지. 근데 레인지도 사용합니다. 하기도 해요. 레인지는 민하고 맥스 뺀 거. 아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미니멈 값이고요. 여기가 맥스 값이고요. Q1, Q2, Q3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인터쿼탈 레인지고요. 여기가 레인지예요. 레인지 쓰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인터쿼탈 레인지를 많이 주로 사람들이 인터쿼탈 레인지 박스 플롯을 그리면 typical interquartile range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보통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베리언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뮤를 알면 베리언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뮤를 모르면 샘플 민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 항상 헷갈렸던 게 n으로 나눌 건지 n-1로 나눌 건지 맨날 헷갈려요. 저가 생각하는 룰은 뭐냐면 n으로 나눌 거면 다 n으로 나눠주고요. n-1로 나눌 거면 다 n-1로. 그런데 그냥 저는 n으로 나누죠. n-1로 나눠주는 거는 좀 unbiasedness 때문에 그런데 수학적으로 뭐 그런데 사실은 n으로 나눴을 때 하고 n-1로 나눴을 때 결과가 차이가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예요. 데이터를 더 많이 컬렉트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n으로 나누세요. 나는 좀 수학적으로 퍼펙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n-를 좀 나누세요. 근데 저는 그냥 n으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으로 나눴을 때하고 n-1로 나눴을 때 비주얼리 뭔가 확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은 거예요. 샘플을 더 가져와요. 오케이. 그래서 베리언스 계산을 했으면 그거를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면 표준적 유보가 됩니다. 여기서 캐피탈 N하고 스몰 n하고 차이를 둬서 썼는데 캐피탈 N은 모든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계산한 걸 캐피탈 N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샘플을 스몰 n개 뽑으면 스몰 n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캐피탈 N은 n으로 나눴고 스몰 n은 n-1로 나눈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뭐 저는 그냥 둘 다 그냥 n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그 코드상 문제인데 여기 x라는 데이터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하면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n으로 나누는 겁니다. n-1로 나누고 싶으면 여기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걸 1로 하면 이게 n-1로 나누겠다 그런 뜻이에요. 디폴트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게 훨씬 예쁘죠. 이게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n으로 나눠요. n-1로 나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조금 재밌는 코드를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네, 요거는 아, 추가로 인스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 콜앱 디폴트 세팅에 안 들어가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인스톨 하려면 여기 보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느낌표는 뭐냐면은 요거를 터미널에서 돌리라는 뜻이에요. 터미널은 이겁니다. 여기서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CMD라고 하는 거기서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근데 여기서 돌리게 하려면 여기 느낌표를 하면 터미널에서 돌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야후 파이낸스를 인스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돌렸는데 안 돌리고 뻥나나 봅시다. 이게 저가 항상 돌리는 코드이기 때문에 아, 야후 파이낸스 여기 빨간 줄이 쳐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콜앱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콜앱 인바이러먼트 안에 야후 파이낸스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데?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는데? 이렇게.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는 어떤 패키지냐면은 야후라는 웹사이트 알죠? 거기에 파이낸스만 핸들링해주는 서버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증권 웹사이트가 있듯이 야후의 파이낸스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후가 한창 주가를 올릴 때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시죠. 여기에다가 티커를 집어넣어요. 티커를 집어넣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WMT면은 무슨 티커일까요? WMT.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SPY. 주식 투자 하고 있는 사람 선택. SPY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동학개미, 사학개미. SPY가 SP500를 트래킹하는 ETF 중에서 제일 유명한 ETF.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월마트 집어넣으면 월마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했고, 그다음에 여기 피리어드를 맥스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월마트의 데이터를 맥시멈 가져오는 거예요. 스타트 엔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데이터를 긁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는 디폴트는 데일리 데이터인데 분단위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데일리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요 DF 요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여기에 보면 주식의 주가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 시장이 열렸을 때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그걸 시가라고 부르고요. 한번 네이버에서 하나 봅시다. 뭐를 볼까? 고려아연이라고. 이건 너무 저기해서. 뭐 볼까요? L, LG? LG 디스플레이. LG. 선 차트 말고, 봉 차트.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봉 차트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주식은 이게 데일리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시가가 있고요, 종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어요. 시가는 시장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가격이 체결된 가격을 시가라고 그러고요. 종가는 맨 마지막 가격을 의미해요. 저가는 제일 싼 가격, 고가는 제일 비싼 가격, 그날 체결된 가격 중에서. 그래서 아까 봤던 박스 플롯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박스 플롯하고 조금 달라요, 의미가.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가 혹은 종가예요. 아니야? 아니. 여기가 고가고요. 여기가 저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 플롯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시가 5어 종가예요. 여기도 시가 5어 종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최고에서 13,340원이네요. 여기가 13,340원이에요. 최고가. 그다음 요게 그날 거래가 된 거거든요. 요게
그날 거래가 된 가격 중에서 가장 작은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박스가 있죠.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윗단이 있고 아랫단이 있거든요. 이게 시가하고 종가를 의미하고요. 그건 어떻게 보냐면 이 색깔로 확인을 합니다. 이 색깔이 빨갛다는 거는 뭐냐면 그날 올랐다는 거예요. 시가하고 종가를 보면 시가에서 시작해서 종가로 갔죠. 그런데 빨갛다는 거는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하고 종가를 비교를 했을 때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올랐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파랗죠. 그러면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예?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렇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이라고 있어요. 거래량. 얼마나 거래가 됐느냐.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종가 말고 adjusted cross라고 이거는 수정 종가.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이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연말에 배당을 1,000원을 줬다 그러면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당 1,000원씩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락이라고, 주가가 배당 이렇게 가다가 배당이 나오면 배당락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배당락이 생기면은 그, 그 차트 분석하는데 보면 디스컨티뉴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 배당락이 생기면 그 배당락을 다시 그 주식에 재투자했다고 생각을 하고 에, 종가를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종가는 배당락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가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탁 스플릿 같은 것도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옛날에 거의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한 주에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거래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때 10개로 쪼갰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100만 원 그러다가 갑자기 10만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스탁 스플릿 때문에 종가만 보면. 그러면 그거를 어저스트를 해줘요. 예. 그래서 그 시가, 저가, 고가 좀 야후 파이낸스를 가르쳐. 여기 야후 파이낸스가 여기 있고요. 아까 월마트라고 했죠. 여기 아무것도 안 찍혀 있네. 왜 그럴까? 여기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 그러면 이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를 가져오는.
그럼 여기 보면 open, high, low, close, adjust close. 이해되셨죠? adjust close. adjust close가 배당이나 스탁 스플릿이나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그거가 다시 재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인위적인 디스컨티뉴이티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볼륨이라는 건 트레이딩 볼륨이고요. 예, 그거 위에도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월마트를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컴퓨트 데일리 리턴 월마트 그러면은 여기서 월마트 데이터를 맥시멈이 가져오고요. 그 중에서 종가 어저스 크로즈를 안 했네요. 어저스 크로즈를 해야 되는데. 어저스 크로즈로 해야 되는데. 뭐로 부르나? 여기 하나 프린트해 봅시다. 여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중에 메소드 많이 쓰는 메소드가 헤드라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5줄을 프린트해줘요. 종가 데이터 대신에 어저스 크로즈를 하는 게 맞는데. 오케이, 여기 보면은 오픈 하이 로우 크로스 요 크로스가 어저스 크로스인가 보네요. 네, 오픈 하이 로우 크로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크로스가 어저스 크로스를 의미하나 봐요. 왜냐하면 크로스 야후 파이낸스에서 크로스라는 거는 이걸 데이터 가지고 핸들링을 할 때 별로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크로스만 주네요. 그리고 볼륨이 있고요. 그 외에도 디비던드에 관한 인포메이션하고 스탁 스플릿 관련 인포메이션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저스 크로스 아예 여기서 보니까 크로스 자체를 다운로드 받지 않는군요. 오케이. 테일을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크로스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얘기하는 어저스 크로스라는 걸 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2024년 9월 12일 크로스가 79.6 9월 12일 9월 13 여기 9월 18일을 봐야죠. 9월 18일 이게 9월 18일 입니다. 이게 9월 18일 오케이. 어저스 크로스 계산할 때 사실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백워드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을 수밖에 없네요. 예, 여기서 크로스는 생략하고 어저스 크로스만 다운받는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클로즈를 가져온 거고요. 이건 데일리 리턴을 계산한 겁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네, 관심 있는 분은 보세요. 지금 이걸 왜 얘기하죠? 아, 음? 어, 예. 지금 우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야기가 없었죠. 이렇게. 그래서 코드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레인지하고 인터쿼타일 레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레인지는 특별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데이터의 맥스값 계산하고 민값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레인지가 그렇게 되고요. 인터컨타일 레인지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IQR이라고 있죠. 그래서 IQR이 있고요. 오케이, 여기 요거 그림 괜찮네요. 지금 이거 하우스 인컴 데이터 같은데 라이트 스큐 된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민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걸 스프레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디안 계산했고 Q1, Q3 계산을 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 민하고 요 미디안하고 보면 미디안이 좀 더 센터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Q1, Q3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엄청나게 데이터들이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컴 데이터에서 이쪽 부분입니다. 라이트 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고소득자가 많은 경우 인컴 데이터일 거예요 아마. 예, 인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는 적고 고소득자가 많은 인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컴 데이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네, 저소득자는 진짜 저소득자는 여기에 데이터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부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컴 데이터를 보겠죠.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센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민, 미디안, 뭐. 그다음에 스프레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인터퀀타일 레인지 두 가지가 많이 쓰여요. 근데 보통은 센터는 보통 민으로 매저하고요. 그리고 스프레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매저를 합니다. 미디안하고 인터퀀타일 레인지도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우리가 핸들링 할 때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수학적으로 핸들링을 할 때 굉장히 편한 구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파퓰러 하고요. 반대로
그러한 불편성 때문에 미디안하고 인터컨타일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스큐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디안하고 인터컨타일 레인지 그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요거까지 하고 오늘 요 챕터를 끝낼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챕터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통계에서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여러 방면에서 보면은 어떤 데이터에 관한 인사이트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하시는 분들 특히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으로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음, 타이틀부터 봅시다. 스캐터 플롯이라는 건 이렇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이트고 여기가 웨이트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하이트고 웨이트다 그러면 그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씩 그리는 겁니다. 스캐터 플롯이에요. 그다음 봅시다. 이거는 스캐터 플롯이 너무 팬시한 스캐터 플롯. 이렇게 스캐터 플롯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 해봅시다. x가 stat norm 오케이. 사이파이는 기본적인 콜앱에 인스톨이 되어 있고요. 사이파이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서브 패키지들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 사이파이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트란 베이스로 코드가 짜여 있는 거를 이제 파이썬이 억세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스탯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탯 놈 하면 이게 정규 분포라는 거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표준 정규 분포예요. 거기서 RVS 하면 랜덤 베리어블스라고 해서 100개 정도 찍어보죠. 그 다음에 y는 1 플러스 EX 플러스 노이즈 그러니까 이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100개 점을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1 플러스 EX 더하기 이게 노이즈 부분입니다. 노이즈라고 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x하고 y는 1 플러스 2x 관계가 있는데 약간의 노이즈가 낀 거예요. 노이즈는 어떻게 생겼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다 0.2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로 할 수도 있고요. 플롯은 보통 라인을 긋는 게 디폴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는 라인을 긋게 돼요. 이렇게. 디폴트를 그려보죠. 매플로라이브는 위에서 임포트했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만 그려볼게요. 5개만 그려볼까요? 노이즈를 조금 키웁시다. 지금 10개의 점이 있고요. 10개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걸 조금 자세히 보려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10개의 점이 찍혀 있고요. 그걸 순서대로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벳 스몰 O거든요. 그러면 점만 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롯은 라인 플롯을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스캐터 플롯처럼 보이지만 스캐터 플롯은 아니에요. 스캐터 플롯은 요 점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요 점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점 전체의 사이즈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래서 AX 스캐터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X, Y 하면, 요거는 스캐터 플롯이 디폴트예요. 라인 플롯이 디폴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 점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S가 사이즈일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작네요. 근데 지금 보면 10개의 점을 찍었는데 점이 다 사이즈가 다르죠. 이게 S고요. S가 그걸 컨트롤하는 거고 10개 그 어떻게 했냐면 이거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하게 10개의 숫자를 뽑았고요. 그럼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요. 양수여야 돼요. 사이즈는. 그러니까 스퀘어를 했고요. 아까 그냥 그렸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서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스캐터 플롯하고 그 전에 플롯하고 차이점은 요 점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아까 플롯에서도 점을 의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유니폼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다 키우든가 다 줄이든가. 오케이. 그 다음에 페어 플롯은 나중에 보고요. 파이 차트는 아마 여러분 많이 많이 봤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파이 차트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이거예요. 네. 챗GPT한테 이그잼플 하나 달라고 그래야 되죠. 구글링 해도 되고요. 아, 챗GPT 4.5 말고 4.0. 챗GPT 최근에 새로 나온 게 4.5고요. 얘는 생각을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로 돌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코드 한번 돌려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카테고리 A, B, C, D가 있고요. 각각 25, 35, 20, 2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뭐 다큐멘트 뭐 여기 특정한 거 잘라가지고 뭐 푸시하고 뭐 그런 건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보면 되겠죠. 파이 차트가 이건 거고요. 히스토그램은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봤죠. 히스토그램은 많이 그릴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예요. 여기는 어,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빈스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항아리의 개수예요. 항아리의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항아리의 로케이션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2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항아리의 개수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20개의 항아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각각 몇 개씩 들어갔느냐, 그거를 어, 계산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어, 비, 빈스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면 항아리의 개수를 20개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20개의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빈스 해서 예를 들어서 1, 3, 7, 1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 3, 5, 7, 10을 바운더리로 해서 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져요.
네, 둘 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density true는 뭐냐면 density 스케일로 그려줄 거냐 아니면 frequency 스케일로 그려줄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요거 그릴 적에 여기에다가 요거의 평균 분산에 평균 표준 편차에 맞는 정기분포를 보통 거기다 얹어서 그리거든요. 그러려면 프리퀀시 스케일로 그려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Y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덴시티 스케일로 그려진 건데 이거를 프리퀀시 스케일로 그려준다고 그래보죠. 이거 이렇게 하면 디폴트가 false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프리퀀시가 나와요. 아까 보면 Y축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죠. 그죠? 여기는 지금 프리퀀시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거의 평균 분산에 맞는 표준 편차에 맞는 density 펑션을 그려서 여기다 접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요거의 평균 U를 계산하고 시그마 아까 n-1로 나누려면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퀄 1이라고 해야 돼요. 괜찮죠? 저는 항상 n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각각의 요 빈이 지금 항아리가 20개죠. 그러면 항아리의 경계값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항아리가 4개가 있죠. 그러면 경계값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그죠? 여기 항아리 하나의 왼쪽 경계, 오른쪽 경계, 두 번째 항아리의 왼쪽 경계, 오른쪽 경계, 세 번째 항아리의 왼쪽, 오른쪽, 네 번째 항아리의 왼쪽, 오른쪽. 그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4개 있으면 항아리의 경계들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빈스가 20이면 그 경계값들은 21개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가 지금 지금 여기 항아리가 20개니까 경계값이 21개거든요. 거기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히스토그램이 이게 아웃풋이 3개를 줍니다. 그래서 3개를 받는데 두 번째 게 빈의 경계값이에요. 두 번째 게 빈의 경계값이고요. 거기서 확률 평균 표준 편차를 갖는 정기분포의 PDF 값으로 계산을 해요. stat norm 로케이션은 U고요. 스케일이 시그마예요. 그래서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PDF를 계산을 한 겁니다. 어느 로케이션에서 PDF를 계산하려면은 항아리의 경계값들한테서 PDF
PDF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보통 저는 빨간색으로 그려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리면은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Y축의 스케일이 7,000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요 빈의 바운더리에서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했는데 그게 아까 10의 마이너스 6승 스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이 density tool로 해야 돼요. 이게 되셨나? 그러니까 Y축의 스케일을 프리퀀시 스케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프리퀀시 스케일로 그린 게 아니고 덴시티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평균 분산 계산해서 해당하는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랑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라이트 스큐인가요? 레프트 스큐인가요? 라이트 스큐예요. 빈을 100개로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이고 50개 이렇게. 20개 한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릴 적에는 빈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덴시티 스케일을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빈이 주어지면 빈의 경계값들을 픽업을 하는데 어떻게 픽업하냐면은 요게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게그 빈 30개의 경계치 31개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여기 두 번째 게 그걸 줍니다. 제가 하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예, 박스 플롯 그릴 수 있어요. 아까 오케이. 이게 아까 그 챗GPT가 설명한 인터컨타일 그 휘스커스 계산하는 그거네요. 하지만 파이썬은 요걸로 임플리멘트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기 판다스의 플롯 메서드를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박스 플롯이라고 했는데 매플로라이브에 박스 플롯이 있을 거예요. plt 박스 될것 같은데. 네, 박스 플롯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라고 했지만 여기 내부적으로는 매플로라이브의 박스 플롯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어, 재밌다. 요 박스 플롯을 보죠. 이게 타이타닉 데이터인데, 에이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왜 이게, 레프트 스큐인가요? 라이트 스큐인가요? 네? 라이트 스큐예요. 왜 라이트 스큐일까요? 네? 네, 다시. 아니, 그냥 커먼 센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트 스큐 되어 있다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 밑에 휘스커 바깥으로는 없죠, 데이터가. 그 얘기는, 여기 0이군요. 0 밑으로는 없죠. 애기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게 크루즈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크루즈 여행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가죠. 그죠? 애기들은 보통 안 가죠. 그러니까 라이스 뷰가 된 게 당연해요. 그리고 0에서 컷오프 되는 것도 당연하고. 스톰 앤 리프 이거는 이거 초등학교 때 이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지 채점을 했는데 에, 분포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34점, 45점, 46점, 50점, 5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65점, 70점, 70점, 72점, 73점, 75점 이해되시나요? 스톰 앤 리프라는 게 이게 스톰이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스톰이고요. 이쪽이 리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시험 성적이다 그러면 100점이 한 명 있는 거고 93점, 99점, 뭐 83점, 88점, 88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컴퓨터 패키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할 때 보통 스터면을 많이 쓴다고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패키지도 있어요. 스톰 그래픽이라고 인스톨 해야 됩니다. 오케이, 모사이크 플롯이라고 들어봤네? 이건 주식하는 사람, 모사이크 플롯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모사이크 플롯? 안 들어봤어요? 딱 보면 알 거예요. 아, 왜 없지? 여기 그림을, 오케이. 별로 인트레스팅하지 않네. 모자이크 플롯, 그, 증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아까 월마트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빨간 여기 플러스 뭐 0.3%는 그러면 애플 주식이 3% 올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는 월마트 주식은 3% 빠졌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색깔로 표현하는데 빨간 게 아마 오르는 건가? 음, 아까 우리나라 차트 같은 경우는 빨간 경우에 오르거든요. 빨가면 오르고 파라면 떨어지고. 그러면 색깔 딱 봤을 때 주식이 올랐구나 빠졌구나 금방 알고요. 요 에리어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거든요. 요 에리어는 뭐에 비례할까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시가총액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크죠. 그러면 여기 한 3전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짜잘한 거는 조그맣게 그려지는 거. 이해되셨나? 왜 없지? 모자이크 플롯이? CNN, CNN.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모자이크 플롯. 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사이즈가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면 사이즈가 크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사이즈가 작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숫자는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모자이크 플롯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타임 플롯은 시간에 지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보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월마트 주가를 처음부터 그린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은 뭐 고등학교 때 봤던 벤 다이어그램. 근데 이거는 뭐 딱히 파이낸스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 그리는 것도 패키지가 있어요. 찾아서 인스톨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어요. 응? 찾아서 그리면 돼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챗GPT 모르면 이제 구글 하면 되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